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정보와 건강보험료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가 높거나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절세 방법은 국내 ETF에 투자할 때 절세하는 방법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국내 상장 ETF 중 매도 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상품과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도 시 과세가 안 되지만 국내 채권형, 해외 주식과 채권형, 원자재,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매도 시 배당 소득세 15.4%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 차익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국내 ETF에 투자할 때 꼭 과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절세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모 씨가 은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은 ETF 상품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국내 은 ETF 매도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이 부담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상장된 코덱스 은 선물 ETF와 미국에 상장된 티커 SLV 은 ETF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절히 피할 수가 있는데요. 코덱스 은 선물 ETF를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차익 실현해서 종합과세를 피하고요. SLV ETF는 수익에 큰 상관없이 차익 실현을 해도 됩니다. 연간 250만 원을 공제받고 양도소득세 22%만 납부하면 추가 과세 없이 종결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종합과세 표준 구간이 양도세 22%보다 낮은 투자자라면 이 방법이 절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투자 자금이 클수록 국내 ETF와 미국 ETF를 적절히 혼합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국내 상장된 코덱스 은 선물은 환 해지 상품이고 미국에 상장된 SLV 은 ETF는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 노출 상품입니다. 좀 복잡할 순 있겠지만 코덱스 은 선물은 환율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 때 유리하고 SLV는 환율이 상승할 때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환율에 따라 매도 시점을 조절한다면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세 방법은 연간 수익을 분할 매도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사례에 이어 설명드리면 코덱스 은 선물은 매도 차익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차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매도합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 15.4%만 원천징수되고 과세가 종결되고요. 그 다음 2021년도에 남은 코덱스 은 선물을 매도하면 다시 2천만 원까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4천만 원까지 매도 차익을 거두더라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매년 수익을 2천만 원까지 분할 매도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SLV 은 ETF도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미국 주식과 ETF는 연간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250만 원 수익을 공제받고 2021년도에 다시 250만 원 수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수익을 분할 매도하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국내 ETF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고 미국 상장 ETF도 2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편의상 다른 추가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절세 방법은 부부가 함께 투자해서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절세 방법인데요. 만약 외벌이 부부라면 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어서 수익 규모에 따라 투자 실익을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개인별 2천만 원씩 금융소득을 얻게 된다면 연간 총 4천만 원까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고요.
해외 주식 기본 공제도 개인별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서 연간 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도 개인별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간 총 6,800만원까지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2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부가 명의를 분산해서 적절하게 수익을 조절한다면 단순한 계산이지만 2배의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절세 방법은 부부가 증여하는 방법인데요. 화면에서 증여세 공제한도 표를 보시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해서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 김모 씨가 5년 전 1억 원의 애플 주식을 매입했는데 현재 300%가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3억 원의 수익과 원금을 합해서 총 4억 원의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남편이 지금 매도한다면 수익이 3억 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2억 9,750만 원이 양도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양도세 22%를 계산하면 6,545만 원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데요. 남편이 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6,54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해서 아내가 바로 당일에 매도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내가 받은 애플 주식의 매입가는 증여받은 시점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 가격으로 매입가가 산출되는데요. 증여받아서 바로 매도한 가격이 100이라고 했을 때 4개월 종가 평균 매입가가 100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할 양도세가 전혀 없고요. 종가 평균 매입가가 100 이하가 되면 그 차액만큼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매도하면 6,545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되는데요. 공제한도 6억 원 이하인 4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일단 증여세는 공제를 받게 되고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내는 양도세를 전혀 안 내거나 남편보다 아주 적은 금액을 내니까 탁월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이론상 세법을 적용해서 증여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10년 합산 증여 금액이 6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매년 6천만 원씩 미국 주식을 증여해 줄 수 있다는 얘긴데요. 배우자 한 사람이 재산이 많고 주식 투자 수익이 높아서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려는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10년간 6천만 원씩 증여를 해주면 총 6억 원 증여가 되는데요. 11년 차에 6천만 원을 증여해주면 최근 10년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1년 차에 증여해준 6천만 원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6억 원이 넘지 않아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12년 차, 13년 차에도 6천만 원씩 증여를 해주면 같은 개념으로 2년 차, 3년 차 증여해준 금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해준 자금이 다시 주식 소유자였던 증여자에게 옮겨지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드린 예시는 이론상 세법에 대해 절세 방법을 고안해 본 것이라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절세 방법은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KRX 금 현물로 금 투자를 하면 부가세 면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비과세, 금융종합과세 비대상으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월투 부부 역시 금 투자만큼은 KRX 금 현물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매매할 때 내는 거래 수수료 0.165%에서 0.33% 정도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금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달러 통장도 비과세가 되는 투자 상품인데요. 이자는 미미하지만 이자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분산시켜 둘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절세 방법은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과 IRP의 절세 효과 및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모두 과세 이연 효과가 있고요. 연금 계좌에서 이자와 배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좌 운용 중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줍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 수령 시 1200만 원까지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1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55세 이전에 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율 16.5%로 과세합니다. 배당 소득세 15.4%보다 높지만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손익통산, 저율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절세 측면에서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손익통상이 가능합니다.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모든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한 번만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계좌 안에서 수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한 후 최종 수익 금액만 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인데요. 서민형 계좌는 400만 원까지, 일반형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납부하고 분리과세가 적용돼서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도 손익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실현한 금액이 있다면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했다가 다음 해에 재매수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편의 영상으로 세금과 절세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세법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소개해드린 절세 방법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